안녕하세요, 하이북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헌법재판소 판례는 2017년 11월 30일에 선고된 제대열 매매 금지 사건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였던 판결인데요. 오늘도 한번 사건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심판 대상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본 후에 헌법재판소의 판시 사항을 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포인트를 살펴보고 비교 판례를 정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제대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대열이란 분만 후 아기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인 탯줄 혈액을 말합니다. 탯줄에 있는 탯줄 혈액에는 일반 혈액과 달리 조혈모세포와 간엽줄기세포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과 같은 혈액질환 치료에 이용될 수 있고, 그 외에 제대혈을 이용해서 각종 암과 유전 및 대사질환을 치료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미래의료 기술 발전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술에 불과하다고 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소개가 늦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제대열 연구업체 회사입니다. A회사는 2008년 제대열 줄기세포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B회사로부터 제대열 줄기세포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받기로 하는 판매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회사가 경영 악화로 해생 절차에 들어가자 A회사는 제대열 독점 판매권이 해생 채권으로 존재한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대열은 매매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고, A회사는 독점 판매 계약 체결 이후 시행된 제대열 관리법이 자신의 권리를 소급해 박탈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제대열 매매를 금지한 해당 법률은 제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입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로 타인의 제대열 제재 및 그 밖의 부산물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인 제대열 연구회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당하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매매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제대열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계약 체결 이후에 제대열 매매 금지 법률이 시행되었으므로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듣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제대열의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열이 상업적 매매의 대상이 될 경우 그 자체로 인격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청구인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법률 관계는 심판 대상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이므로 부징정 소급입법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진정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은 최근 생명공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제대열의 의학적, 과학적 활용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제대열의 유상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제대열법의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제대열 2008년 독점 판매권 양도양수 계약 이후 2010년 시행된 제대열 매매 금지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 부진정 소급입법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사건과 달리 2010년도에는 배화와 관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도 수험적으로 매우 굵직한 사건이었습니다. 배화를 5년간 보존할 수 있고
이후에는 무조건 폐기하게 하는 법률 조항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물론 현재도 존재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이렇게 판결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초기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두 번째로 법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의사 등의 직업인과 배아 연구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잔여 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법률 조항은 배아 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였었습니다. 결국 각하 합헌 결정을 받았는데요. 수험적으로 핵심은 배아 생성자만이 기본권 주체 및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태아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은 딱 하나입니다.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사건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었습니다. 현재는 의료법이 개정되어 32주 이후에는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헌법재판소 최신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하이북이었습니다.